아마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뭐 따로 확인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지 않네요.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삼성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스마트폰이 입고가 됐습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옆에 베젤만 보면 이제 어떤 스마트폰인지 아시겠죠?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S25 울트라입니다. 고장 증상은 정상 사용 중 전원불. 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우선 출고를 좀 받아서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스마트폰은 처음 뜯어보는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여러 전자 도면 이런 것들도 현재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최신이라면 또 최신이기 때문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PMIC는 뭘까, AP는 어떻게 생겼을까, LPDDR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좀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스마트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원이 켜지지 않는 거였는지 한번 진단까지 해보고 실제로 데이터 복구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출고를 받은 거다 보니까 부품 위주로 먼저 출고를 받은 거예요. 현재 부품 상태가 이렇습니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입고가 안 됐죠. 삼성에서 따로 진단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아마 써멀 테이프가 따로 붙어 있던 것 같고, 이쪽에 PMIC 쪽은 먼저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따로 확인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SM54443 지금 현재 MAX7775F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S24 울트라와 동일한 PMIC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무언가가 좀 묻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플럭스를 좀 사용했다는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는 실드캔을 먼저 제거하고 시작을 할게요. 타업체 실패 건으로 저는 보죠. 네, 이미 뭔가 진단을 하신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단하셨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지금 이런 데 지금 뭔가를 다 작업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공간이 좁았을 텐데 근데 엄청난 고수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던 PMIC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쪽이 아마 1차단 전원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2차가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쇼트가 생기진 않았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좀 회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1차 진입부, 1차단 쪽은 쇼트가 없습니다. 이쪽은 2차단. 현재 2차단도 소리가 안 나죠. 여기서 띠 소리가 나면 제가 찾은 게 맞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게 PMIC가 맞고, 지금 누군가가 이쪽은 다 지금 점검을 한 번씩 하셨다는 거고, 여기다가 2차단에 직접 전원을 인가를 해서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전원 연결하겠습니다. 뿅, 됐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단도 애매한데요. 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이너스는 그냥 납으로 바로 따겠습니다. 자, 땄죠. 4.2V에 3A 전원 공급 해보겠습니다. 자, 짜잔. 지금 보시면 0.001A가 흐르는 걸로 나오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위치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온오프도 찾아야 되네요. 처음 보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별 테스터를 사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끝에서 끝? 아니네요.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여기가 전원입니다. 요 가운데 두 개네요. 자, 현재 요 네 개 중에 가운데 두 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전류값이겠죠. 자, 347, 352, 350, 350에서 왔다 갔다. 전혀 부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353 고정되어 있네요. 부팅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AP 쪽, 혹은 LPDDR 쪽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열을 한번 볼게요. 스위치 온.
네, 좋지 않네요. 지금 보면 열이 어디서 찍히냐면 메모리에서 찍히고 있어요. 여기거든요. 좋지 않네요. 혹시 이쪽 편에는 네, 특별히 문제될 곳은 없어 보이고요. 메모리, 이거 참 어렵네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점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메모리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분리를 해서 기본 CPU의 전류값이 흐르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CPU 동작이 정상이다. 그러면 네, 이거는 메모리 분량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네요. 사용한 시간이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도 호기심이 생기네요. 지금 이게 삼성 메모리거든요. 네, S20로 시작하죠. 처음으로 겪어보는 갤럭시 S25 울트라. 지금 보면 이쪽으로 네, 플럭스가 삐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건 이전에 누군가가 손을 댈 때 메모리를 손을 댔다는 건데 그분도 메모리 불량을 진단하셨던 걸까요? 메모리를 다시 한번 리볼링을 하셨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메모리는 휨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블레이드 같은 헤라를 사용하실 때는 네, 좀 얇은 걸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원상복구 시켜 놓을게요. 자, 하나 붙었죠. 기존에 있던 납을 제거를 할게요. 이전에 어떤 작업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와요. 지금 메모리 위에는 언더필이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열을 가할 때 플럭스가 또 삐져나왔단 말이에요. 뭘까요? 아직까지는 이전에 뭘 하셨는지 유추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깨끗하게 세척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위로 보시면 언더필이 아직 남아있죠. 언더필이 남아있다는 건 메모리를 재실장하신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미 우리가 파워온 접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쪽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0.123A 136이죠. 여기서 툭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AP는 정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118, 119 툭 떨어졌죠. 한번 다시 올라갑니다. 134, 133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또 한번 툭 떨어진다. 기다려 보세요. 네, 116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136대로 올라오겠죠. 네, 현재 이 작업이 반복된다라는 건 AP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전원을 다시 한번 인가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네, 가운데 AP 쪽으로 열이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P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해볼 수 있는 건 메모리를 다시 한번 네, 리볼링을 해보는 건데 특별한 고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누가 오더라도 메모리 불량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기기는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전자기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죽을 거다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항상 백업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솔더액을 쓸 때는 꼭 이렇게 앞에를 한 번 정도 접어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접점이나 이런 쪽으로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쇼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작업 중에 제가 쓰고 있는 모든 공구나 장비는 하단에 별도로 쿠팡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세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떨어졌나? 잠깐만요. 네, 그라운드네요. 지금 여기 끝에가 살짝 벗겨졌는데 그라운드입니다. 네,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리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UFS 메모리랑은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근데 BGA 153 규격은 안 바뀌었네요. 아이고, 이
솔더 페이스도 못 써먹겠다. 이거만 쓰고 이건 안 써야겠다. 아이고, 다 굳었네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385도에 풍속은 40으로 이렇게 리볼링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아까 접점이 많이 산화가 있었는데 빡빡한 솔더 페이스트 바르겠다고 접점 위치가 바뀌었더니 애들이 잘 안 녹은 것도 있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조정해주고 두 번째 시도. 네, 이번엔 어느 정도 잘 잡죠? 네, 아직도 안 잡은 애들이 많네요. 이렇게 애들이 자리를 안 잡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볼랍을 옆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위에다가 플럭스를 살짝 짜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묻혀만 주면 현재 열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서 스며듭니다. 이렇게만 해주고 다시 한번 열을 가하면 애들이 다시 잘 붙습니다. 자, 자리 잡으러 가자. 자, 자리 잡나 보십시오. 네, 자리 잡죠? 짜잔, 짜잔, 짜잔. 네, 모두 자리를 잘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자, 한 번 더 자리 잡았죠? 자, 끝. 사실 지금 작업은 하고 있지만 매우 부정적입니다. 메모리 불량일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아요. 다시 한번 실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 잡고 플럭스를 조금만 발라줄게요. 꼭 짜서 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근데 아직도 약간 의문이긴 하네요. 왜 이 메인보드 여기저기에 플럭스가 넘쳐 흘렀을까? 리볼링을 하신 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모양은 여기 옆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을 때 항상 요 사이드를 봅니다. 요 끝에. 그래서 얘가 살짝 이동할 때가 실장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툭툭 건드려주는 작업도 해주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현재 지금 요 AP 쪽, 요 위에 요 틈새 지금 보시면 플럭스가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 올라요. 자,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였죠? 자, 톡 건드려 볼게요. 네, 문제 없어요. 네, 실장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냉각을 시켜줄게요. 와, 지금 보시면 저는 AP 손도 안 댔잖아요. 요게 AP 쪽에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플럭스 삐져나온 거 닦아보겠습니다. 그냥 세척을 해보고 그냥 단지 플럭스를 좀 붙이시고 열을 가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측면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언더필을 보이세요? 네, 붙어 있어요.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하단에 지금 여기에 살짝 보시면 이 AP 보이시죠? AP 볼랍 여기 살짝 검은색, 갈색 바로 밑에 있는 얘가 볼랍인데 여기도 언더필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플럭스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을까? 일단 잘 닦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증세가 동일하면 마지막으로 PMIC만 한 번 더 갈아볼게요. PMIC 불량으로도 아까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전원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라면 참고하세요. 요게 파워온입니다. 자, 364, 363, 359, 360. 아까랑 동일한 것 같죠? 네, 암페어 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메모리 정중앙에 있었던 발열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불량이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네, PMIC만 한 번 더 바꿔볼게요. 네, 이건 불강력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PMIC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갤럭시 S24 제가 작업을 할 때 이걸 좀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못 구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고 기기를 구매를 했을 때 그때 하나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뭐 핀맵은 77705 시리즈랑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솔더 페이스트 살짝 발라주고 네, 다시 좀 신선한 솔더 페이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385도 풍속 40으로 자 리볼링을 해줍니다. 쉽죠? 역시 굳은 거 쓰면 안 돼요. 자, 다시 플러스 살짝 발라주고 자 이렇게 열을 가해주겠습니다. 쭉 해서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PMIC는 제거를 할게요. 플러스를 발라주고 열은 가급적 AP 쪽으로 안 가게 이렇게 측면으로 불어주시는 게 좋아요. 전 지금 저 AP 밑에까지 플럭스가 나가 도는 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됐습니다. 떨어졌죠? 남아있는 납을 제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좀 발라주고 77775P를 붙여주겠습니다. 리볼링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의 품질을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삼성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아직까지 어떤 제품도 이렇게 무결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10년 넘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잘 식혀줬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할 시간입니다. 또 메모리 쪽이 40도가 넘는 발열이 생긴다면 이제 그건 100% 메모리 불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원 인가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센터에 약간 이렇게 배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형적인 모양으로 발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2.8도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은 메모리 불량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결과는 메모리 불량, 따라서 데이터 복구는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내 스마트폰은 새 거니까 혹은 내가 스마트폰을 오래 썼으니까 뭐 멀쩡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저장 매체들 뭐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 메모리도 있을 수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나스 서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배신을 때립니다. 잘 쓰고 있던 게 그 다음날 또 고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백업이에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컴퓨터에 백업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렸듯이 구매한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은 스마트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데이터 백업은 제가 100번, 1000번, 만번 말씀을 드리더라도 절대 과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